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문학의 힘입니다. 요즘 정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여전히 책을, 특히 소설을 읽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넷플릭스에, 유튜브에, 인스타그램까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굳이 시간을 내서 이 빽빽한 글자들을 읽고 있을까요? 사실 문학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읽는 것, 그 이상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새삼을 파악하는 아주 근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문학의 이 세 가지 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역할부터 시작해 볼까요? 문학은요, 바로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자아 성찰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주인공 나랑 좀 비슷한데? 라거나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문학이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딱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정말 나와는 다른 시대,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문득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학이라는 거울의 마법 같은 힘입니다. 맞아요. 소설 속 주인공들이 겪는 사랑, 배신, 그 복잡한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문학은 일종의 안전한 시뮬레이션 같은 거예요. 직접 겪기엔 너무 힘든 감정이나 도덕적인 딜레마를 책 속에서 대신 경험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의 역할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역할로 넘어가 볼게요. 문학은 거울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문학이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책을 통해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공감의 출발점 아닐까요? 그리고 이 공감이라는 건요, 그냥 불쌍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장면에서 울고 웃었던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어떤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경험이 모여서 공동체 의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책을 통해 낯선 삶과 마주하죠. 그리고 그 인물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구나 하는 보편성을요. 바로 이 깨달음이 타인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대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힘입니다. 문학은 나 자신을 보는 거울, 타인을 보는 창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비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지만 문학 작품은요, 그때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느끼게 해줍니다.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그 시대의 공기와 감정까지 복원해내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문학은 건조한 역사적 사실에 사람의 체온과 숨결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전쟁이라는 한 단어가 문학 작품 속에서는 한 개인의 찢어지는 고통과 절박한 희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학이라는 지도가 가진 힘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춘향전을 읽으면서 조선시대의 억압적인 신분 제도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잖아요. 또 난소공을 읽으면서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어두운 그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 하나하나는 그 시대를 담은 타임캡슐이자 살아 숨쉬는 유물인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국 문학은 우리에게 거울, 창문, 그리고 지도라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도구를 선물하는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삶을 위한 완벽한 도구 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울을 통해서는 나를 알고, 창문을 통해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지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보다 더 멋진 선물이 또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문학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타인에게 더 깊이 공감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똑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거울이 또 창문이 그리고 지도가 되어 주었던 인생의 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한번 나를 바꾼 그 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